자, 이번엔 이 N차 큐브에서 333 이상의 큐브에서 자주 발생하는 바보 토끼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바보 토끼발은 뭐 푸는 공식도 많이 공유돼 있고 설명해주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뭐 제가 뭐 토끼발이랑 바보 토끼발을 설명드릴 건데 뭐 토끼발만 설명드리기는 좀 그래서 바보 토끼발도 그냥 뭐 쉬운 간단한 거니까 뭐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보 토끼발은 우리가 요 두 개의 조각이 서로 위치가 바뀌어 있을 때, 두 개의 조각만 바뀌어 있을 때 바보 토끼발이라고 해요. 큐브라는 거는 움직임이, 이건 모든 큐브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전을 한 면이 회전하고 다른 면이 회전하고 이렇게 다시 회전해서 오거나 했을 때 이 겹치는 면에 있는 조각들이 섞이는 거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조각이 한 번에 섞이게 돼요. 이 맞닿은 면에 관련된 최소 3개의 조각들,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뭐 공식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보시면 최소 3개의 조각들이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조각이랑 이 조각만 바뀌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 서사사 큐브가 뭔가 망가져 있는 거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N차 큐브일 때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요. 자, 우리가 사사사 큐브를 맞출 때 보통 이 센터 맞추고 엣지를 맞춘 다음에 코너를 맞춰서 이 두 개의 조각만 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반대로 PLL을 이용해서 코너를 먼저 맞춰볼게요. 자, 코너 두 개랑 엣지가 같이 바뀌는 공식을 사용해 볼게요. 자, 코너를 제가 먼저 맞췄어요. 그랬더니 이 아까 모토깃발이라고 보였던 코너 두 개는 맞춰졌는데, 자 보시면 엣지가 두 개가 서로 맞바뀌어져 있죠. 네, 바보토끼발은 사실 이 코너 두 개가 바뀐 게 아니라 엣지 조각이 얘네들끼리 배치가 이럴 거예요. 얘네 둘끼리 서로 이렇게 맞바뀐 거예요. 그래서 총 4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개가 작은 조각 4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뭐 3사이클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제가 설명드리기 편하게 배치를 좀 바꿔볼게요. 이것도 PLL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보면, 자, 빨간색이랑 주황색 엣지만 서로 바뀌어 있어요. 이 양쪽으로. 자, 이 바보토끼발은 이제 요 상태예요. 딱 제일 이상적인 상태가 이 엣지 두 개랑 이 엣지 두 개가 바뀌어 있는 상태. 자,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저는 이 공식을 좀 추천을 드려요. 제가 써보니까 편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 공식을 쓰기도 하고요. 특수 큐브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를 하신 분들은. 자, 일단 공식으로 완전 딱 달달 외우실 거는 아니고요. 약간 이해하시면 좋아요. 저도 최대한 이해를 해드리고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고요. 자, 저는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될 조각은 이 4개인데, 위에 2개, 아래 2개인데, 얘네들을 이 3층 스몰 U에다가 다 모으고 싶어요. 다 모은 다음에 서로 맞바꿀 거예요. 뭐 180도로 돌려서 4개를 서로 맞바꿀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일단 살짝 돌려봤더니 흰색이랑 노란색이랑 이 센터가 같이 움직이면서 바뀌어 버리죠. 자,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셋업 무브를 해주는 거예요. 자, 대문자 UW죠. 이 두 층을 같이 U2를 해서 흰색을 뒷면으로 이 센터를 기준으로 보시면 편해요. 흰색을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요 면을 요 3층 라인으로 올린 다음에 180도 돌릴 거예요. 노란색이 아니라 이제 서로 흰색 두 개가 서로 마주보게 이 흰색을 올려서, 자, 그러고 옆면도 보면 빨간색 주황색이고 여기는 주황색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U2를 해준 다음에 R2를 해줍니다. 이 옆에 센터 색깔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뭐 여기서 L2를 해서 주황색끼리 맞추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어느 방향이든 센터만 양쪽 색깔이 똑같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흰색 요 아래 라인 바꾸려고 하는 요 두 개 조각을 포함하고 있는 이 흰색을 이제 바꿀 수 있는 위치로 3층으로 올려줘요. 자, 이렇게 하고 스몰 U2를 할 요거 이제 보면 흰색, 뒤에도 흰색, 빨간색, 양쪽 다 빨간색이어서 센터가 두 개씩 바뀌기 때문에 뭐 전혀 영향이 없고 이 네 개의 조각 각 조그만한 엣지 네 개만 서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개를 서로 맞바꿔주고, 자 이제 셋업업을 다시 거꾸로 풀어주는 거예요. F2, R2, 대문자 U2. 자 해주면 바보토끼발이 풀렸죠. 자, 이 방식이 왜 유용하냐면, 자 이런 큐보이드류들은 바보토끼발이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바보토끼발이 이렇게 8개의 조각, 두 층에 걸쳐서 8개의 조각이 바뀌어 있는 바보토끼발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모양도 가능해요. 이 안에 있는 두 개만, 그러니까 총 4개죠. 안에 있는, 앞쪽에 있는 1층에 있는 4개만 서로 바뀌어 있는 바토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같은 공식을 쓰면은 어떤 점이 좋으냐면, 큐보이드류를 푸실 때, 자 아까랑 똑같이 빨간색을 뒤로 보내서 센터를 빨간색으로 맞출 거예요. 자, 센터를 똑같은 색으로 맞추기 위해서 빨간색을 뒤로 먼저 보내놓고, 여기 파란색이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U2 한 다음에 R2,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이 빨간색이 있는 이 라인 애들, 얘를 F2로 위로 올려주는데, 자 여기서 F2를 두 개를 1, 2층을 같이 돌리면은 총 8개가 바뀌게 되고요. 1, 2층을 두 개만, 그러니까 1층만 돌리면은 요 4개만 바뀌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큐브이드류를 푸실 때 내가 바꾸려고 하는 조각이 지금 몇 개느냐, 몇 층까지를 바꿔야 되느냐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절 F2 하는 이 층만 조절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훨씬 범용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444 큐브를 풀 때 공식 홈페이지나 뭐 여기저기 게시글에 많이 있는 기본 공식을 쓰다가 이런 큐보이드류를 접한 다음에 큐보이드류에서 이 각 케이스에 맞는 바보토끼발을 솔빙하려고 하면서 이제 이 공식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444를 풀 때도 같은 공식으로 이제 적용하게 됐습니다. 자, 바보토끼발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잠깐 끊었다가 토끼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어서 토끼발을 설명드릴게요. 토끼발은 딱 이런 형태죠. 요 두 개의 조각이 서로 뒤집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조각들은 다 위치가 맞는데, 위치 방향에 맞는데 요 두 조각만 딱 섞여 있는 케이스예요. 근데 자세히 보신 분들, 잘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큐브는 이렇게 두 조각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끼발은 최종적인 현상은 이 두 개의 조각이 바뀐 것처럼 바뀐 걸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여서 인지를 하지만, 실제로 이런 토끼발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 두 조각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방식은 특수큐브 솔빙으로 유명하신 뭐 듀나메스 님도 비슷하게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제 설명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듀나메스 님의 444 큐브 토끼발 푸는 이해 과정을 동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얘는 크레이지 444인데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공식은 이건 공식은 하나는 써야 돼요. 저도 이제 공식을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죠. 새로운 공식 외우는 건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지만, 이거는 뭐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하기는 어렵더라고요. 한번 공식을 쓰긴 해야 되더라고요. 자, 크레이지류에서 많이 쓰는 공식인데요.
회전수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R2, U, R2, U, R2, U, R2, U, R2, U 하고 R2. 자, 여기까지 해주면 R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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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U를 막 해주면 다른 센터들이나 뭐 조각들은 대부분 크게 뭐 이런 조금 몇 개 조각은 같이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이 공식을 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작은 조각을 이렇게 안에 있는 조각, 작은 조각들을 이렇게 한 칸씩 민 거예요. 회전 스타일을 이용해서 얘는 바깥에는 회전을 하지만 바깥 조각만 회전하고 이 안에 있는 조각은 항상 이 작은 조각들이 U를 할 때마다 움직이고 이 바깥에 있는 조각은 U2를 할 때마다 한 턴씩 쉬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조각은 5번 쭈루룩 돌아왔고 안에 있는 조각은 이제 바깥에 있는 조각은 4번 돌아왔고 안에 있는 조각은 5번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씩 차이 나는데 자, R2U, R2U, R2U 하는 이 공식을 크레이지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뭐 크레이지를 해보신 분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토끼발이 어떻게 보면 얘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자, 십면 말고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똑같이 R2U, R2U, R2U를 해줄 건데 이제 안에 있는 스몰 u를 다른 분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제 스몰 d 프라임을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이 u가 편해서 스몰 u로 저는 갈게요. 자, R2 스몰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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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까지 해주면 자, 다른 조각들은 다 안 섞이고 자기 자리에 그대로 있고요. 요 작은 조각들 엣지 작은 조각들만 엣지 한 조각들만 이렇게 서로 위치가 조금씩 움직여져요. 자, 이 공식을 다른 분이 설명해 주실 때 이제 여기 넘버링을 해 주셨었는데 이 센터에 두 조각이랑 센터 아래에 있는 두 조각이랑 서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 공식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푸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해하는 방식 중에. 그래서 토끼발이라는 거는 이 센터에 있는 위와 아래가 서로 맞바뀌어 있다. 원인이 이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왜냐면 우리가 센터를 먼저 맞추니까 이렇게 관점이 보이는 거고요. 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네. 자, 얘는 지금 토끼발이 이미 발생해 있어서 얘를 흰색, 빨간색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 다른 조각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아까 제가 크레이지 보여드린 것처럼 안에 있는 조각만 옆으로 한 칸씩 밀려 있어요. 보이시나요? 옆으로 한 칸씩 밀려 있어요. R2U, R2U, R2U 해줘서 안에 있는 조각만 옆으로 민 거랑 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 R2U를 해주는 이유 자체가 얘를 좀 더 가시적으로 보실 수 있게 이 방식, 이 안에 있는 조각들만 바꾸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애들만 디귿자 운영 공식으로 이제 3사이클을 돌리면 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조각을 흐트리지 않고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생스럽더라도 그 전에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던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풀겠습니다. 자, 역공식으로 해서 다시 처음 토끼이빨이 있던 상태로 돌아왔고요. 자, 이거를 좀 더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기도 하고 제가 원래 그 전에 주로 쓰던 방식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같은 거예요. R2U, R2U, R2를 해주는 같은 공식입니다. 근데 접근하는 방식이랑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보는 관점이 약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대문자 UW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두 줄씩 돌려줄게요. 상판은. 자, R2 U R2 U R2 U R2 U R2 U R2까지. 자, 이렇게 해줬더니 이제 저는 요 위아래 두 조각씩 다 같이 움직였죠. 자, 이거를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이구나. 이렇게 이 코너와 엣지를 다 되도록 이제 맞추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요거는 이제 토끼발이니까 얘 또 무시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센터가 마찬가지로 센터와 이 엣지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럭 집합이 한 칸씩 쭈루룩 다 밀렸어요. 그러고 아까는 스몰유를 했기 때문에 여기 스몰유에는 색깔이 없어서 바뀌는 걸 잘 짐작하기 어려운데, 자, 빨간색 파란색과 빨간색 녹색 무리가 서로 맞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위와 아래가 서로 맞바뀐 거예요.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얘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처음 상태에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요. 이 엣지와 맞닿아 있는 이 같이 있는 센터가 위에 아래 바뀌어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한 칸씩 미는 거에 집중해서 한번 봐봐 주세요. 자, 조금 색깔 배치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자, 빨간색을 내리고, 원래 있던 애를 내리고, 자, 바로 옆 칸에 있는 이 엣지, 십자가 엣지 자리에 대체해 줍니다. 또 한 칸 밀고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옆에 있는 거를 밀면서 바꿔주고, 마지막에는 원래 맨 위에 있었던 자리로 바꿔주면, 자, 이렇게 해서 오면 이 센터 조각들이 한 칸씩 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아까랑 배치를 똑같게 하려면 이렇게죠. R2를 한 번 더 해서 얘네들을 맞춰주는 거죠. 자, 이렇게 배치를 보면 저는 근데 뭐 여기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 아래가 섞여도.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지금 얘가 이 다른 조각들이 배치되어 있는 거를 감안했을 때 이 센터가 하나씩 밀린 거예요. 축에 대해서. 자, 이거를 사사 큐브로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축이 밀리는 느낌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3, 4, 5 노이스 큐브도 똑같이 토끼발을 제가 발생시켜 봤습니다. 이 두 개가 안 맞는 게 얘는 토끼발이에요. 자, 이 두 개 조합만 안 맞는 케이스가 생기면은 다른 방식으로는 뭐 치환 방식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도 풀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얘는 그래서 두 개만 안 맞기 때문에 토끼발이 발생한 상태고요. 자, 이 토끼발을 푸는 거를 얘 같은 경우는 이 센터 라인이 축이 명확하게 이 두 개짜리와 한 개짜리로 구분이 되고, 또 친절하게 얘는 가운데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축이 돌아가는 걸 제가 한번 토끼발 축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이 텀이 이게 가로 방향으로 글씨가 있죠. 자, 그럼 우리 설명드렸던 R2, 그러니까 빨간색을 녹색 자리, R2요, R2, 또 그 다음에 녹색을 주황색 자리, 주황색을 파란색 자리, 파란색을 원래 빨간색이 있었던 자리 하고 되돌아와주면 이제 이 센터와 이 십자가 라인들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뭐 남은 이 다른 이 두 조각들은
많이 흐트러졌지만 새로 흐트러졌지만 그리고 가운데 라인에 바보 토끼 이빨이 발생했네요. 얘는 바로 풀어줄게요. U2 R2 두 줄을 잡고 F2 자, 스몰 U2 자 다시 역으로 F2 R2 U2 해서 바보 토끼 이빨은 풀었고요. 자 나머지 조각들을 제가 디귿자 공식을 쓰면서 한번 맞춰볼게요. 이 과연 센터를 돌린 거로 해결이 됐는지 토끼빨이 안 맞던 게. 자 보시면 텀이 아까는 가로 방향으로 했었는데 지금 세로 방향으로 있죠. 우리 센터는 다 맞아져 있는데 똑같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요 센터 축만 지금 돌아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큐브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444 큐브는 아무래도 이 가운데 축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 안에 축이. 그래서 얘는 이 센터를 미는 공식을 썼을 때 센터가 밀리는지 감이 안 오는데 이렇게 옆으로 한 칸씩 밀린 게 감이 안 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모양도 바뀌고 이 스티커의 방향이 바뀌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센터가 한 칸씩 밀리고 센터 위아래가 바뀐 게 확실히 눈에 들어옵니다. 자 풀어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풀면 편하겠네요.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여기네요. 왼손 공식으로 디귿자 공식은 제 뭐 다른 분 설명이나 제 다른 동영상에 디귿자 공식 설명하는 거는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자, 또 주황색, 녹색, 노란색 얘를 여기로 내려오면 좋겠네요. 또 왼손 공식으로 자,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얘를 저기로 갈 거니까 빛을 이렇게 하고 자, 이번엔 오른손 공식 U, R2, U 프라임, L2, U, R2, U 프라임, L2 셋업무브 풀면 자 아까는 얘가 두 개의 조각만 안 맞는 토끼발이었는데 지금 다 솔빙이 됐죠. 이 텀 글씨 그래서 얘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중앙에 센터 중앙에 자기 나름의 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444 큐브도 이 사이 안에 숨어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얘도 본연의 센터 축을 갖고 있다는 거. 이 방식으로 이걸 기억하고 센터를 미는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은 토끼이빨 푸는 거를 뭐 공식을 막 복잡하게 외우시지 않더라도 쉽게 기억해서 푸실 수 있습니다. 이 R2 하는 것도 몇 번 R2 해야 되지? 몇 번 U 해야 되지?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원래 있던 색깔을 한번 내린 다음에 옆에 있는 색깔로 바꿔주고 옆에 있는 색깔로 바꿔주고 이거를 한 바퀴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 과정에서 바꿔오는 과정에서 이제 요 두 개가 서로 위아래에 이 센터 라인이 바뀌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럼 두 개씩 움직이는 디귿자 공식을 얘도 마찬가지로 써서 일단 조금 풀어볼게요. 토끼 이빨이 과연 해결이 됐는지 한번 솔빙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가 대각선으로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네요. 얘를 엣지 기준으로 보는 게 편하겠죠. 흰색, 빨간색 얘는 맞는 애로 보고 그러면 이렇게 세 개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얘는 여기로 가야 되니까 셋업을 해주고 오른손 공식 둘, 셋, 넷. 자, 잠깐 고양이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자, 토끼발이 풀렸죠? 이렇게
이렇게 디귿자 공식들을 이용해서 배치만 바꿔줬을 뿐인데 좀 전에 그거는 뭐 디귿자 공식을 안 하고 본인이 뭐 편하신 방식으로 맞추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축을 바꿨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쓰셔서 뭐 이 조각들 엣지 모으는 방식을 쓰셨어도 다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요는 축을 돌렸다는 거, 보이진 않지만 내부에 있는 축을 돌렸다는 거. 요거 두 개는 일단 OLL 해볼까요? 자, OLL 했더니 색깔은 맞는데 위치가 바뀌어 바보토끼네요. 얘도 바보토끼 한 번 더. 맞아. 끝까지 일단 풀어야지 그래도 뭔가 끝나는 느낌이 나니까. 맞아, 풀어볼게요. 바보토끼 빨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엣지와 코너와 엣지 총 4개가 안 맞고요. 이 상황에서는 뭐 다른 공식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외우고 있는 공식이 사실 많지가 않아가지고 몇 개 내에서 한정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PLL 다 했어요. PLL 써서 알려져 있는 PLL 공식을 써서 자, 위면 위치도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미는 개념으로 토끼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센터를 미는 개념에서 같은 개념인 게 어차피 이게 서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센터를 밀면서 센터의 위아래 센터가 하나씩 바뀌게 되고 또 반대로 센터의 위아래를 바꾸려면은 센터를 한 칸씩 밀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 두 개가 바꿀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도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같은 개념인 위아래 센터가 바뀌는 또 센터가 옆으로 한 칸씩 옮겨가는 토끼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큐브를 맞추실 때 이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은 어떤 거지만 이 예외 케이스의 원인은 어떤 거구나 라는 거를 알면서 푸시면 좀 더 재밌게 특수 큐브를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